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까미가 고단한가 봐요. 일찍 와가지고 한 바퀴 돌더니 시사 시간 되니까 시사나 하시라고 조용히 자겠다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괴담에 등장하는 그런 단골 패거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골 손님이 누구누구인지 아주 한 분 한 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정치를 하더라도 이런 분들을 더 찍어주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10일 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기자회견엔 늘 보던 얼굴들이 항상 등장을 하지요. 매주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지표가 나오는 그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우이종 서울대 명예교수, 구본기 권오역 촛불행동 공동대표, 이 사람들이 마이크 잡아요. 그리고 선동을 합니다. 이분들은 무슨 괴담이나 가짜뉴스 할 때마다 얼굴을 내밀어요. 이분들이 주동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노선 변경 비리가 있다고 하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칩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주장합니다. 며칠 전까지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에서 같은 주장을 항상 했던 사람들이 안진걸, 오창익, 우이종, 구본기, 권오역이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괴담에 등장하는 단골 패거리입니다. 자, 이들이 광우병 문제도 알고, 선박 제조와 구조 문제도 알고, 잠수함의 어뢰 문제도 알고, 레이더 전파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성 물질 문제도 알고 있어요. 고속도로 노전 선정 문제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식인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완전히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괴담에 이들의 얼굴을 내밀고 이런저런 주장을 계속 펴오고 있어요. 자, 그런 주장들은 모두 터무니없는 과장이거나 또는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거나 5년 전 거나 3년 전 거나 쭉 지나가면은 전부 다 가짜였었다 라는 게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분들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하무인입니다. 이들이 어떤 괴담을 주장하든 일관된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민주당이 정권을 잃고 야당이었을 때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괴담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이 따라 붙습니다. 선동은 얘들이 하고 민주당은 슬그머니 숟가락 얹어놓고 나중에는 민주당이 이거를 패대기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묘한 집단들이죠. 그러니까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괴담을 만들어서 먼저 자락을 쫙 깔아놓으면 그 자락에 민주당이 밟고 올라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구호가 언제나 똑같아요. 광우병 천안함 괴담 때는 이명박 탄핵, 세월호 사드 괴담 때는 박근혜 탄핵, 지금은 후쿠시마 고속도로를 가지고 윤석열 탄핵 외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거짓말 괴담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느작없는 자들의 괴담 주장을 하면은 어디서 민주노총이 장악한 TV 방송들이 확성기 역할을 합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과정도 늘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 보수 중도 약간의 그 진보 이런 국민 빼놓고는 전부 다 이들이 말하는데 완전히 아주 이들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무작정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관이 없다는 거야. 좌파들은. 이게 문제죠. 소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느작없는 패거리들이 괴담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정권을 빼앗아 봤던 맛을 느끼기 때문에. 광우병 촛불 시위로 취임 3개월 만에 새 정부 국정 동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큰 성공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미선 효순 양이 살해당했다는 괴담과 김대업 괴담은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이
패거리들이 재미를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작년 한 해만 해도 역술인 천공 국정 개입설, 청담동 술자리 의혹, 헬로원 참사 계획설, 아니면 말고식 무수한 괴담을 쏟아냅니다. 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진걸, 오창익, 유해종, 구본기, 권노혁, 이들이 항상 선두주자로 뜹니다. 제가 이래서 참 이 무수한 괴담을 쏟아내는 이들은 저는요, 그 민주당이 뒤에서 리모컨 조정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들은 배불리 먹고 살만 하니까 이딴 짓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배불리 먹고 살까요? 민주당이 지원하지 않으면 배불리 먹고 살 수가 있을까요?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특히요, 먹거리 등 사람 건강과 관련된 그런 괴담을 만들면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이 내장없는 패거리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수산시장에서 손님 발길이 뜸해지고 천일염 사재기가 벌어지는 황당한 사태가 이 내장없는 패거리들한테는 큰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다음 괴담이 무엇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또 어떤 괴담을 만들어서 가짜뉴스 퍼뜨릴 때 이 5명의 패거리들이 또 얼굴을 내밀면서 선동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돼요. 참 무서운 대한민국이다. 이제 수산업 하시는 국민들이 지겹다 민주당. 평생 민주당 너희들은 생선 먹지 마라. 생선 끈을 각오가 섰냐? 이렇게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국민들이 되물어요.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가 민주당이. 광우병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 그 2008년도인가 광우병 사태 때 한 여배우가 있었잖아요. 이 여배우가 미국산 쇠고기 먹느니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 넣겠다. 그 한마디로 개념 연예인 반열에 올라섰어요. 그죠? 근데 이 여자 연예인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햄버거 먹는 동영상이 찍혀가지고 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미국산 소고기 먹을 것 같으면 청산가리를 털어넣겠다. 한 해가 미국의 본토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먹습니다. 광우병 사태 전에 촬영한 것이라 거짓말 하는데 아니에요. 광우병 얘기해놓고서 먹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청산가리보다 위험한 음식을 입에 털어넣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잠복기 10년 동안 얼마나 불안했을까 싶어요. 누가? 얘가. 이 말 헌애가. 그리고 그 공포의 세월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글을 이 연예인이 올려요. 여러분 누군지 알죠? 내가 얘기 안 해도. 그리고 윤미향 의원 지원 유세하면서 인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느작없는 연예인 문재인 정부에서 키워줬어요? 묘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운영하는 청와대 대통령이 문재인 이런 느작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5년 딱 하고 내쫓은 게 다음 받도 못 받은 게 얼마나 대견스러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옛날에 저는요 김대중 정권 때 농림부 장관을 지낸 인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조류독감에 걸린 닭고기를 끓여 먹자 이런 말을 했던 분이 있어요. 김대중 정권 때 농림부 장관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김대중 정권 때 한 얘기는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광우병 때문에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에 이 사람도 햄버거를 먹으며 미국 여행한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다 이들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묘한 인간들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 여행 가가지고 이제 햄버거 먹는 거 들켰잖아요. 동영상 찍혔잖아, 동영상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미국 판매 소고기는 20개월령 미만이라서 한국 수입육 30개월령 이상과 달리 안전하다. 자, 이런 말을 이 사람이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한우도 괜찮고 미국 사람이 먹는 미국산도 괜찮은데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소고기만 위험하다는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 또라이 같은 사람이. 그리고 먹거리의 안정성마저 정쟁 맞춤용으로 절묘하게 조절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말하는 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리고 아까 영화배우
여자 연예인,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이 사람, 이 두 사람이 우연히 미국 햄버거를 먹은 사실이 알려졌었는데, 자, 2021년, 2022년 문재인 정권 때 대한민국은 미국산 소고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음식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구워 먹는 주변 손님들을 슬그머니 이 두 사람이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행동도 동영상에 찍힌 사실이 또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동안 미국서 수입해온 미국산 소고기를 안 먹고 지금까지도 미국 본토에 가서 사 먹나? 의자없는 짓거리 하는 것이죠. 참 그때 광화문에서 뭐 촛불 켜고 뇌송송 구멍탁을 외치던 사람들이 이 여자 연예인 또 이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주역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속에서 이런 느닷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은 가짜였다 이렇게 이제 다 알게 되는데도 좌파들이나 민주당이나 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정치꾼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런 가짜 뉴스 괴담을 계속 생산해 가지고 뿌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의원이 차라리 X를 먹겠다, 수산물을 먹느니, 이렇게 말한 민주당 국회의원도 있죠. 후쿠시마 방류수가 우리 바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 그러면 너희들이나 마셔. 총리 당신 마셔. 이런 식으로만 그냥 까대기 하고, 민주당 사람들은요 앞으로 수산물을 입에 대지 않고 살 것 같아. 안 먹을 것 같은데. 회덮밥 시켜가지고 나눠 먹었던 그 김혜경 씨, 이재명 씨 사모님 이제 회 안 먹겠지? 생선 안 드시겠지? 이재명 씨 생선 안 드실게요. 안 먹는다며 본인이. 대한민국 수산업 하시는 국민들 잘 들으세요. 저 민주당 패거리들 대한민국 수산물 안 먹는데요. 일본이 바닷물 방출하면 일 온디야. 그래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수산물 종사하시는 국민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그냥 후려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다가 방사능에 번복된다니 거기서 잡히는 생선도 독극물이 있을 것이다. 인분보다 해롭다고 한 국회의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산물 안 먹겠지요? 총선 때 재미 좀 보려고 이렇게 세게 진로돼 왔는데, 자, 민주당 패거리들이 수산물 금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가 두고 보자고요. 아니 차라리 수산물을, 회를 먹느니 생선을 먹느니 나는 인분을 먹겠어 라고 한 국회의원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수산물 먹으면 이게 또라이지.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광우병 얘기도 했지만 광우병 쇠고기 국적 따라 생사가 달린다는 그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염수 괴담은 국경선도 없어요. 그죠? 일본산 한국산 할 것 없이 모두 세슘 범벅이라고 민주당 패거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내질러 놓고서 어떤 생선이라도 입에 만약에 넣는다면 그거는 지들이 내뱉었던 그 말을 부정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못 처먹대. 부의장인가 누구는 여자 일본 여행 갔다 왔나? 갔나? 회 먹으러 간 거야? 아이고.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 금지나 위험부의 제거 같은 안전 조치가 시효 끝난 괴담을 내다 버릴 핑계를 제공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후쿠시마 방류는요 그런 퇴로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오염수를 방류해도 된다는 IAEA 판정을 깡통 보고서라고 계속 털었어요. 얘네들이 거기다가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전문가들을 돌팔이 과학자로 몰아붙여요. 누가? 이재명이가. 오염수 괴담으로 재미본 뒤에 탈출할 동아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거지. 누가? 이재명이가. 돌팔이 과학자. IAEA에 있는 사람은 다 돌팔이들이다. 자, 그리고 이게 1년, 2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거 해결될 때까지는 수산물 먹으면 안 되지. 후쿠시마 오염수는 탱크 1066개에 132만 톤 분량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약 30년 동안 하루에 120톤씩 나눠서 방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자, 그렇게 태평양 쪽으로 흘러나간 오염수는 해류 방향을 따라서 미국,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하와이를 거쳐서
크게 한 바퀴 돈 후에 4년에서 5년 뒤에 동해와 서해 쪽으로 흘러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날수록 이 방류량 누적치가 늘어납니다. 무슨 얘기냐?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반도 해역의 방사성 물질 농도도 점차 높아질 것이다. 30년 후는 마지막으로 방류된 오염수가 한반도에 도착하는 시점이 2057년에서 8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964년생인 이재명 대표가 나이가 90이 넘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이재명 씨는 절대 생선 먹지 말라는 얘기지. 안 먹는다는 거야, 자기들이. 차라리 똥을 먹겠대. 그러니까 나는 이 이재명 가족,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에 초밥 10인분인가 30인분인가 집으로 배달시켰죠. 비밀 선거 캠프용이 아니었다면 그 네 가족이 2인분 이상씩 먹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집이 어떻게 앞으로 35년간 생선을 끊고 산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아주 유치원생도 이렇게 그건 다 알아.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대표 자리까지 올라왔네. 참 민주당 당원들 참 대단하다. 저는요, 이재명 씨를 딱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 이재명 표 말 뒤집기. 존경하는 박근혜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자,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으면서 침을 뱉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시잖아. 불체포 특권 포기 대선 때 공약을 했지요. 국회 연설도 2번이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퉁쳐버리냐. 아니 혁신위에서 그거 사인해라. 않잖아요. 이런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앞에서는 쉐숨셴션 토하는 신용까지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몰래 먹는 그런 짓거리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 이거 이재명이라는 분이 당대표 하면서 완전히 민주당도 이제 아주 개털됐고, 아니 개털들 설치니까 민주당 부의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탄 결의안 통과되는 날 일본 여행 계획 핸드폰 문자를 주고받았잖아요. 그 문자에 한국 여행기 드문 일본 여행지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자, 이재명도 거기가 어디인지 궁금하겠지. 왜? 아니 한국에서 수산물 안 먹는다고 아주 그냥 목숨을 내걸고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먹다 들키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아니면 뭐 베트남, 필리핀, 뭐 중국 이런 데 가서 회 처먹고 오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렇게 하고도 남아. 자, 여러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 그 쓰나미가 덮치고 막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 원전이 이제 부서지면서 그 핵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나갔어요. 엄청 나갔어,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아무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오염수를 이제 걸러가지고 처리수로 만들어서 내보낸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가지고 저렇게 반기를 들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니까 우리 착한 국민들은 저들이 말하면 현혹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우리 나나 김재구 TV의 구독자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을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024년 4월 10일 날 우리는 저런 의자없는 패거리들 다 정리하자. 무엇으로? 투표로, 국민의 힘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재구였고요. 우리 우주가 잠만 계속 자니까 저도 얘가 좀 이렇게 옆에서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잠만 자니까 일찍 끝내야 되겠습니다. 너 때문에 오늘 일찍 끝난다. 또 잘래? 계속 잡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